이 3차 담화를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사실 더 잔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거 누가 뒤에서 코치하는 거예요? 혹시 김병기 의원님? 잘 모르죠. 네. 그런데 네네.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뭐냐면 대통령은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까 그 자라오면서 형성된 그 퍼스널리티를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사람들을 갖다 다스리려고 태어난 위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격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나는 그래도 국가를 위한다고 그랬는데 내 아는 사람들이 참 그렇게 잘못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만 그렇다고 내가 뭐 돈을 먹은 건 아니지 않느냐. 그게 진심일 수 있다니까요. 아니, 돈을 안 먹었다고 보세요. 아니 본인이 진심이라고. 아니 그분한테는 그 정도 돈은 그냥 다 이렇게 걷어들여 가지고 쓰고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버지 때처럼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러운 걸 수 있다니까요. 네. 자진상납. 그렇죠. 네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죄책감이 없는 거지. 받아도 나는 죄책감이 없는 거지. 네. 또 하나의 국민 최순실을 부자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차은택을 부자 만들어줬다.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그 리더십 유형 중에서 이게 오해가 없기 바라는데 리더십 유형 중에서 사실은 히틀러랑 굉장히 닮은 게 많아요. 히틀러 그러면 우리 대통령님을 얘기 안 하고 히틀러만을 얘기를 하면은. 네. 히틀러는 너무나도 국가를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국가랑 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대통령님이 말씀하지 마시고.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그런데 네. 너무나 국가를 사랑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밤새 일을 하고 새벽에 주무십니다. 네. 그래서 그 자는 동안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네. 벌어지는데 잠을 못 깨웠다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아무도 못 간다. 그럼요. 네. 그 세월호 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 잠을 못 깨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술, 담배나 이렇게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나 정청래 의원님처럼 이렇게 머리가 맑아지지 않게 술, 담배도 안 하시고 채식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사는 많이 안 맞았네, 히틀러. 그건 잘 모르겠고. 뭐 마약을 했다는 말은 있어요. 네네. 그런데 만기 칠람합니다. 그러니까 스탈린그라드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수백만이 죽어나가는데도 네. 그 일일이 다 작전을 통제를 해요. 그 독일 늑대굴에서. 네. 만기 칠람하는 그런 형이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히틀러가 자살하기 전에 자기가 너무 사람이 좋아서 마음이 정이 많아서 네. 그렇게 내 독하게 모질게 못했다. 이걸 후회하면서 죽습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은 진짜 그랬다니까요. 히틀러는. 본인은. 진짜 국가를 사랑했다니까. 그게 이제 주관적 애국심이에요. 남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주관적 애국심이 사실 나라를 갖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수들이 왕왕 있습니다. 네. 조심해야 돼요. 어저께 밤에 근데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면 네. 그걸 그러면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몰랐냐. 네. 정말 새누리당 의원들이 몰랐냐. 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대단히 죄송하지만 종범이 아니라 공범관계다. 네네. 그걸 몰랐다고요. 부역. 대통령을 네. 옆에서 모셨던 사람들이 몰랐다고요. 너무나도 잘 알았겠죠. 네. 말을 너무나도 잘 알았겠죠. 네. 아닙니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너무나도 잘 알아서 말을 못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알아서 그 환경에서 최대한 본인들이 최대한의 이익을 갖다 공유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냈다고 생각해요. 특히 김기춘 의원 같은 경우. 그분이 중앙정보부 시절에 78년, 79년 사이에 대공 수사국장을 했거든요. 30대. 그때 최순실의 아버지인 최태민을 조사를 한다고요. 네네. 그러면 그때 내용을 알았는데 그 머리 좋은 분이 그 관련된 내용들을 몰랐다고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거든요. 거기에서 본인이 가장 서로 간의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을 터득해낸 거죠. 대통령을 놓고서요.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도 비슷한 평이 있어요. 그래서 김기춘을 뒤를 이은 제2의 김기춘이라고 우병우 수석을 얘기하거든요. 약간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30년 후에 우병우라는 또 나올 수도 이름이 나오진 않겠지. 지금 보시다시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신기하게. 대통령보다 더 힘이 따르고 오늘도 어디 신문 사설인가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지금 검사되고 싶어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가장 대한민국에서 권력자는 검사다. 네. 참 걱정이죠. 어저께 우리 탄핵 버스터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새벽 2시에 만났는데 갑자기 저보고 저쪽에서 국민종편이라고 김현희 민주종편. 민주종편.
최재성 의원 뭐 이렇게 김현 의원이 하는 방송이라고 잠깐 가보래요. 야, 근데 빠져나오기 위해서 저를 대신할 사람이 희생해. 필요했거든요. 저를 제물로 자야 바쳤어. 되기 때문에. 근데 어저께 그 방송에서 송영길 의원 전 인천시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직접 이제 송영길 의원이 한 얘기인데 인천시장 재직 시절에 대통령이 인천시를 왔대요. 박근혜 대통령이 피곤하다고 시장실을 좀 가서 좀 쉬고 싶다. 좀 시장실을 쓰고 싶다. 그래서 제공을 했대요. 했는데 갑자기 청와대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변기 있죠. 화장실 변기를 그냥 뜯어가지고 나가가지고 새로운 변기를 바로 설치했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때 옆에 있었어요. 송영길 의원 옆에 있었어요. 아, 정말로요? 송영길 의원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직접 하실 때 현장에 계셨던 건 아니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송영길 의원한테 왜 그걸 제재하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나야 새 거 주니까 좋지. 그때 그러셨는데 하여튼 대통령의 그 정신세계가 정말 일반인과는 너무나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의 지도자들 그래도 상식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상식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리더십이. 뭐 그런 좀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네. 다음 우리가 앞으로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 국가 이런 걸 반면교사라고 삼아서 그럼요. 발전을 해야 되는데 다음 대통령은 어떤 분이 되든지 제발 국민들 또는 쭉 살아온 과정이 검증된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검증돼야 되고 검증되고 좀 돼요. 밝혀지고 네네. 너무나 안 밝혀지고 우리들도 다 문제가 있는 게 네. 우리 특히 국회의원들 다 문제가 있는 게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안 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처음 요번에 들은 게 아니거든요. 네. 몇 년 동안 들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 대표 하실 때도 그 사무총장이 대표를 못 만나가지고 대표 만나는 시간을 이렇게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되셔도 그 많은 보고서들을 뭐 방송에서 나와서 저 뭐 대면 보고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정도로 보고 시간을 갖다 못 잡는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2001년도 기자할 때 박근혜 그 당시 신한국당 국회의원을 제가 인터뷰를 한 2시간 했어요. 그 당시 이제 우리 의원님 아시겠지만 그때는 뭐 그 정도 지도자급이면 집을 개방할 때예요. 뭐 1월 1일 날 떡국 주고 그럴 때잖아요. 예전 정치가. 그러니까 박근혜 의원의 집이야. 강남에 그 집인데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원회관에서 직접 인터뷰로 스케치를 한 거야. 그때 박 대통령이 했던 얘기는 자기 집 앞에는 감나무가 있는데 진돗개 2마리를 키우고 있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요가를 시작으로 해서 5시 30분에 영어 공부를 하고 그래서 자기 하루의 라이프를 다 저한테 이제 이야기해 주고 제가 그걸 스케치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사 마감하고 야, 어떻게 국회의원인데 아무 동료 의원이 그 집도 안 가보고 너무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선 후보 때 대변인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수석하던 김모 대변인 있죠. 그 양반이 언론인들과 만나다가 좀 발언 때문에 아마 그 데스크한테 좀 압력 넣어가지고 사고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대통령 후보한테 전화해서 대변인을 교체해야 되니까 전화를 하려 했는데 후보 전화를 아무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후보의 전화를 그 주변 국회의원들이나 지도부가 몰랐대요. 그래서 그것도 보고 라인이 아마 최순실을 통해서 가지 않았는가.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체제가 네. 이게 완전 비정상적인 비정상이죠. 그런데 비정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다고 그냥 비정상이다라만 얘기를 하고 이거 정말 국가적으로 이게 문제가 된다. 제가 옛날 그 공직에 있을 때 뭐 인사니까 좀 예민하죠. 네. 그래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드리는 거는 원장께서 직접 반드시 대면 보고를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특히. 인사는 특히 그런 게 인사는 페이퍼에다 쓸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게 왜냐하면 나중에 밝혀지면 안 되니까 거의 대면 보고를 해서 구두로 보고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구두 보고를 하는데 네. 그걸 대면 보고로 하게 되면 대면 보고를 못 하게 되고 더군다나 그런 어떤 보고라는 건 대부분 보면은 적시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못 만나면 적시성에도 문제가 생기는 네, 거거든요. 그럼요. 그런 거를 알면서도 주위에 누구도 얘기를 안 했다. 네. 국가 시스템에서. 그럼 시스템이 마비된 거거든요. 네. 그럼 시스템을 갖다 거의 마비시키는 대통령이 있는데도 그걸 아무도 얘기 안 했다. 이게 정말 큰 일인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우리가 정말 앞으로 시스템이죠, 사실. 우려해야 네네. 되고 네네. 그
그걸 갖다 조심해야 되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모든 말을 녹음을 해요. 네. 모든 말, 모든 행동을 녹음을 합니다. 아, 우리도 좀 그랬으면 박근혜 대통령 정말 난리 날 뻔했네. 모든 거 다 녹음했으면. 모든 걸 녹음을. 그래 대통령도 알아요. 그거를. 네. 대통령도 압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도 알죠. 그런데 그렇듯이 대통령의 행동은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그 공인의 행동이나 말은 그게 개인의 행동이라는 건 있을 수가 그렇죠. 없거든요. 행동이나 생각이 더 신중해지고. 그럼요. 네, 그게 그렇기 분명히 필요하죠. 때문에 네. 그 시스템이 무너진 거에 대한 복원 앞으로 네. 어떻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재건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재발을 방지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일입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권 교체 꼭 해야 되죠. 네, 이제 이 정권 갖고는 안 될 테고 이제 새로운 정권 교체가 뭐 내년 공범이라니까요. 네, 제 얘기로는. 내년 이제